그 다음에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과실로 파손한 경우예요. 자, 이게 실무상으로 꽤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임차인이 이제 영업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고치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고치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임대인이 그런 부분을 별로 이렇게 그 관심을 갖지 않다가 문제 삼지 않다가 이게 갱신 거절을 해야 되는 또 이제 이 거절 사유들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 그 부분에 또 예외 사유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권리금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지금 이게 임차인이 그 건물을 개조한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제 뭔가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갱신 요구 못 해줘 또는 신규 임차인 못 받아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물 개조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그 임차인이 개조한 경우가 상당히 실무상 많기 때문에 이게 판례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것으로 파손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임대인 동의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하는 경우가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주를 과연 임차 목적물 개조를 할 때 건물주 동의를 실제로 받았는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받았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요. 또 원상복구가 쉽게 가능한데도 이 5호 파손한 경우로 봐서 갱신 거절 사유로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아까 대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예외 사유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인법의 취지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급심 판례들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 이런 하급심 판례들도 크게 이게 아주 상당한 파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또 원상복구가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 2019년 요거 사례는 요건 이제 제가 대리를 했었어요. 요거는 지금 원고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하니까 임대인이 다시 말하면 신규 임차인을 좀 2019년 신규 임차인을 좀 받아달라라고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하니까 임대인은 못 받아줘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 이제 들어간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간 사건인데 임대인이 이제 뭐라고 항변했냐면 임차인이 불법 증축을 했다. 그래서 건물 파손을 했으니까 내가 권리금 회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개조해서 한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5호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불법 증축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권리금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형평상 조금 깎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조금 감액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양쪽 다 항소해가지고 항소심 가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권리금 감정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란 것은 우리가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 이 사건에서는 이제 원고 임차인인데 원고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 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거론됐던 계약했던 그 권리금 액수하고 그다음에 그걸 권리금 감정을 해서 나온 액수 중에 적은 금액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임차인한테 받으려고 했던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7천만 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7천만 원 정도를 판결을 받아야 맞는 사건인데 그 법원이 지금 불법 증축 이제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할 때 요게 조금 불법적으로 증축된 것 같아요. 건축법에 안 맞는 그런 불법 증축 부분도 이 7천만 원 감정에 포함된 거 이걸 감안해서 이제 감정이 나온 거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임대인의 배려 이런 부분들로 가능했던 만큼 요걸 전부 다 그냥 손해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조금 빼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빼가지고 이게 6천만 원 정도로 인정을 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갱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리 규정도 민법 627조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은 그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호.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실무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조금 해석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재건축 사유인데요.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그 가 부분만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가 부분. 그 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철거 재건축인 경우고 나 부분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다 부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나 부분 보면은 건물이 너무 엉망인 거죠. 너무 엉망이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까지 되면은 그거는 그냥 그 갱신 요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다 부분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일대가 만약에 뭐 재건축이 일어난다 또 재개발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갱신 요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는 아주 그 재건축하는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 중에서는 드문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나 부분은 이게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상태라면 우리가 뭐 D등급, F등급 이래가지고 건물의 등급 안전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건물은 사실 많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는데 그게 뭐 건물이 쓰러질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가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붕괴나 이런 안전사고 우려까지가 없는 그런 재건축,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령, 도정법이나 뭐 재개발법 이런 거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게 가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하 부분은
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갱신 거절을 안 해주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이제 시작할 당시에 공사 시기, 재건축 공사 또는 철거 공사 시기 언제쯤 한다. 그 다음에 소요 기간 얼마나 걸린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여야만 갱신 거절 사유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물론 요 해당 임차인인데요. 해당 임차인이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잘 자세하게, 야, 이거는 언제쯤 재건축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기간 걸리니까 네가 잘 알아서 좀 판단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만 기간 연장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임차인 그런 정도라 그러면 임차인도 더 갱신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법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 다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야, 이 건물이 위험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갱신 거절을 할 때 그냥 그 갱신 거절을 할 무렵에 이런 건물이 노후되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은 그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야, 이 건물 위험하니까 네가 좀 잘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자세히 고지해야만 갱신 거절이 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가하 부분에 국한된, 가하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나다 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고 안전사고 우려 있을 정도의 건물 등급 내지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재건축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 가하 부분이 이렇게 이제 까다로워진 거, 까다로워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법이. 또 2013년 8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갱신요구권 5년 갱신요구권 보장을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다 보장하자라고 해서 처음 물꼬를 튼 게, 예외를 튼 게 2014년 8월이거든요. 자, 그때 이제 하나 더 바뀐 게 뭐냐면, 갱신 거절 예외 사유를 가하 부분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계약 당시에 이렇게 고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철거 재건축하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뭔가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나 재건축해야 되니까 나가줄래? 그러면은 임차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나 이런 구조하고 똑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불이타죠, 불이타. 처음에 아무 말도 없다가 재건축할 그런 의향도 전혀 안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2년 끝나고 나니까 나가줘, 나 미안하지만 재건축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임차인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을 좀 엄격하게 바꾼 겁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런 계획들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취지를 이제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제 구체적인 고지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3년 내 재건축 계획이 있고 뭐 임차인은 이를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런 정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문구인데
이런 정도 문구만 가지고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2008년도 자, 이거는 임대인 건물 명도 사건이네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임차인은, 나 갱신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 이렇게 되니까, 임차인이, 그, 재건축 해당 안 된다. 이제 구법이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죠. 그죠? 2008년도 재판이니까, 이 법이 지금 2013년 8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법에 하에서, 분쟁인데, 갱신 요구 할 수 없다. 갱신 요구를 거절해야겠다. 왜냐하면 재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이거는 그 노후된 경우,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구법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노후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규정을 안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인이 건물주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재건축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 이게 건물이 노후됐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철거 재건축,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철거 재건축이면 그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해석이 이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제 좀 피해보는, 아까 불이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불이타를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2013년 8월에 그 법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요, 좀 포괄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 포괄적인 규정의 해석은 아까 1호하고 7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 1호하고 7호 사유를 봐서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다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